오랜만이네. 나 기억 안 나. 혹시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용서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다림과 계산 그리고 완벽한 복수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이 한마디로 그 여자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자기가 5년 전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믿었던 바로 그 여자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삶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분노와 가장 통쾌한 결말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당신의 옆집 혹은 당신의 인생과 닮아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이런 사이다 복수 이야기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중년의 삶, 참는 게 미덕이었던 세대에게 오늘은 대리 복수 한 편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20년을 함께한 친구, 가족보다 더 믿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서로의 인생을 다 아는 사이라고 믿었던 그 친구. 수지는 그 친구를 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큰 돈은 못 벌어도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남자. 그 남자와 그 친구. 설마 아니라고 믿었던 그 둘이 같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수지는 이미 늦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늦어지는 귀가 이상하게 닮아가는 말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주한 장면. 두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수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이야. 그리고 그 옆에는 20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날 수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그리고 자기 인생의 중심도. 하지만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수지는 울부짖지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연락처를 바꾸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못 버티더라. 상처가 너무 컸겠지. 그렇게 끝난 거지 뭐.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그날부터 복수의 시계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5년 후 그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수진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이 절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수진이 사라진 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그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남겠지. 남편이 잘못한 거지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 하지만요. 인생을 직접 살아본 사람만 아는 게 있습니다. 배신은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걸요. 수진의 하루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 그 생각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함께 살던 집은 이미 그 여자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남편과 결혼했고 두 사람은 마치 원래부터 한 쌍이었던 것처럼 행복한 얼굴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 여행 사진, 행복을 증명하듯 올려지는 사진들. 수지는 그걸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은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해줘야지. 사랑엔 잘못이 없는 거잖아. 사람들은 수진에게만 어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라고, 잊으라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처음엔 그저 살아야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작은 일,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자리.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야근을 하고 몸이 무너질 때까지 버텼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무 의미 없이 살아야 하나? 그 질문이 수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달라졌습니다. 울지 않았고 과거를 붙잡지 않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목표만 세웠습니다. 다시는 아래에서 살지 않겠다. 수지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사람 보는 눈, 그리고 20년간 인간관계에서 배운 것들. 사업 아이디어는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던 문제. 수지는 그 문제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뭘 하겠어? 혼자서 사업이 되겠어? 하지만 수지는 그 말들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가장 아픈 말은 다 들어본 사람이었으니까요. 1년, 2년, 3년. 수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통장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남자와 그 친구는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버린 여자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5년째 되던 해 수지는 한 통의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옆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금난 심각. 인수합병 대상 가능. 그 순간 수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의 미소가 아니라 계산이 끝났다는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구나. 수지는 그날 보고서를 읽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서두를수록 실패하고 기다릴수록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전 남편의 회사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고 명함도 번듯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곳곳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확장, 잘못된 투자, 그리고 대표의 오만. 그 남자는 늘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난 감이 좋아. 사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야. 하지만 정작 사람을 가장 쉽게 버린 사람이 그 남자였습니다. 수지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투자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모두 이미 수진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는 살 길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은 등을 돌렸고 투자자는 빠져나갔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처럼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외부 투자 검토 중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인수도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전 남편은 살아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투자 제안서 뒤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며칠 뒤 첫 미팅이 잡혔습니다. 대표실. 수진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부하 임원을 보냈습니다. 대표님, 우리 쪽 최종 결정권자께서 다음 미팅에는 직접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전 남편은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투자 가능성, 구조 조정 계획, 회생 시나리오. 전 남편은 다시 대표다운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역시 사업은 당신이야. 20년 친구였던 그 여자. 지금은 그 남자의 아내. 그녀 역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미팅 날이 다가옵니다. 이번엔 최종 투자자, 최종 결정권자,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될 사람이 직접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이시죠? 그 순간 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기억 못하는구나.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전 남편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20년 친구였던 그 여자. 수진의 얼굴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궜습니다. 설마, 아니지?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투자는 확정적이었고 인수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전 남편은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자기 인생 마지막 미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제 첫 문은 열렸네. 인수는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서류 몇 장, 회의 몇 번, 그리고 대표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들은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수진은 이미 다른 결정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인수 계약서에는 아주 작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구조 조정 권한은 최대 주주에게 기속된다. 아주 흔한 문장, 아주 평범한 조항. 그래서 그 누구도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외부 감사, 내부 보고,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모든 것이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점점 회의에서 발언권을 잃었습니다. 그건 검토해보죠. 그건 다음 분기에. 대표님 판단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영 효율을 위해 대표 권한을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인 제가 권한을 조정한다고요? 수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지금은 최대 주주가 결정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그 여자는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니? 그래도 우린 예전에. 수진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 얘기는 이미 끝났어. 다음 주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됩니다. 팀 통폐합, 임원 재배치, 그리고 대표직 해임 안건 상정. 전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나를? 이 회사를 내가 키웠는데? 하지만 회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기 사무실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그들은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부숴버립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도 불운도 아니라는 걸.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전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알아도 될 때가 됐네요. 회의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전 남편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수진은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수진입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설마 그 수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남편과 함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믿었던 그 사람. 그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수진은 차분히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제 회사입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임 통보서.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해임입니다. 그 말은 분노도 조롱도 없는 아주 평범한 행정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필요까지는. 그래도 우리 사이에. 수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사이는 당신이 먼저 끊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당신들은 내 인생에서 사라진 줄 알았겠죠. 하지만 나는 사라진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모든 직함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완전히 되찾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약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끝까지 버틴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당신도 억울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참고만 넘기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끝까지 버틴 사람은 언젠가 자기 차례를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참고 살아온 중년의 마음만큼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반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